안녕하세요. 저는 밥조의 이유진입니다. 저는 Effectiveness of mRNA COVID-19 Vaccine Among U.S. Healthcare Personnel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면 미국 의료 인력에 대한 mRNA COVID-19 백신의 효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의료진들이 코비드-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았던 결과를 통해서 mRNA 백신의 효과를 실제 생활 환경에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9월에 출간돼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오리지널 아티클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먼저 코비드-19 관련 주제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다룬 SCI급 논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감염 위험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은데 이렇게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고 이 논문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mRNA 코비드-19 백신은 2020년 12월에 FDA의 승인을 받은 두 가지의 mRNA 백신, 즉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료 인력의 예방접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돼서 올해 3월까지 미국 최전방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면역관행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초기에 보급할 때 의료인을 우선으로 해서 주요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고 의료계 사이에서의 감염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임상선상에서는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었고,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임상 결과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은 코비드-19 검사를 받은 의료진들이었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25개 주의 사이트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속한 기관 중에 68%는 급성 요양병원, 32%는 장기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직장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감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인력이 참여한 Test Negative Case Control Study였습니다. 실험군은 PCR 검사 혹은 다른 핵산 증폭 시험, 항원 기반 시험에서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이고 검사 14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증상에 관계없이 PCR 검사 혹은 기타 핵산 증폭 시험에서 음성을 보인 경우에는 대조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피로, 인후통, 두통, 충혈, 근육통, 설사, 후각, 미각 변화, 구토, 발에 나는 멍 등이 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 상태는 접종 후 지난 기간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백신 1차 투여 후 0에서 9일, 10에서 13일, 14일부터 백신 2차 투여 후 6일까지, 또 백신 2차 투여 후 7일 이상으로 계층화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나눈 이유는 2차 접종을 한 후는 배제하고 1차 접종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즉, 각 1차와 2차 그리고 부분과 완전 접종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백신의 효과를 1-matched odds ratio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장에서 환자와 접촉, 개인보호 장비 사용 여부, 직장 밖에서 항원 보유자와 접촉하는 등의 행동, 그리고 연령, 인종, 각종 위험 요소들을 잠재적 교란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변수들을 접종 상태 모델에 포함시키고 수정시에서 10% 이상의 변화를 유발한 변수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유지해서 연구에 반영했습니다. 이후에 더 발전시킨 최종 모델에서는 앞서 방금 말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직장 내 혹은 밖에서 코비드-19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의 강도를 따졌습니다.
또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이상 이하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백신 효과의 저하를 알아보기 위해서 2차 투여 후에 2주를 주기로 조정된 접종 효과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약 10만 명의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 7.6%, 8,365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의료진들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코비드-19 증상을 적어도 하나 보인 1,482명을 실험군으로, 그리고 음성 반응을 보인 3,449명의 참가자를 대조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1에서 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인종 혹은 민족, 교육 수준, 건강보험의 종류 및 유무로 분류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2는 참가자들이 보인 직장에서의 행동과 일상에서의 행동을 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일단 직장 내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강도를 측정했고, 직장 밖에서 환자와 혹은 항원 보유자와 접촉, 또 지인과의 모임 참석, 대중교통 사용 등의 여부도 측정을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코로나 항체 보유자와 접촉이 있었는지,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기구를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표에서 보이는 Aerosol Generating Medical Procedures, 즉 AGMP는 말 그대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의료적 절차를 일컫습니다. WHO에서 2020년 3월 발표한 COVID-19 Aerosol Generation from Coughs and Sneezes에서는 AGMP가 의료 종사자의 감염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시술 시에 안구 보호뿐만 아니라 N95 호흡 보호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가래가 에어로졸리제이션에 의해 입자가 매우 작아져서 서지컬 마스크만으로는 보호가 어렵기에 개인 보호 장비, 즉 PPE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WHO의 지침에 근거하여 PPE의 사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많은 경우에 안면 마스크, 눈 보호구, 장갑이 필요하다고 권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효과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3을 보면 신뢰 구간은 95%고 일단 1차 투여 후에 0에서 9일 동안은 백신 효과 12.8%, 10에서 13일 동안은 36.8%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분 접종만 했을 때는 백신 효과가 79.7%, 완전 접종했을 때는 90.3%였습니다. 부분 접종과 완전 접종 결과 둘 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둘 다와 유사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각종 위험 요인, 나이, 인종에 따라서 분류한 추정된 백신의 효과를 표 4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참가자의 4분의 3 이상이 코비드-19 관련 위험 인자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의 유무 혹은 개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접종 및 완전 접종의 효과가 대체로 다 비슷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 과체중, 고혈압, 천식, 당뇨, 임신 여부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측정했을 때도 대체로 유사한 추정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따라서 정의된 집단들에서도 부분 접종과 완전 접종의 효과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2차 접종 후에 지난 시간에 따라서 백신 효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낸 자료입니다. 2차 접종 후에 14주 동안 2주마다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3, 4주가 지났을 때 백신 효과의 추정치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구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둘 다 의료진의 코비드-19 예방에 높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신 효과 추정치는 환자와 다양한 수준의 접촉에 따라서 정의된 그 각 경우들에서 다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의 효과가 89%, 모더나 백신 2회 접종의 효과가 96%로 임상 3상 실험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또 아까 표 4에서 나타났듯이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코비드-19에 대한 둘 이상의 위험 인자를 가진 성인, 또 50세 이상의 중장년, 임산부, 비만, 고혈압, 천식, 당뇨를 가진 성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성인이나 임산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특히 극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의 완전 접종을 통해서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 해석 시에 주의해야 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접종만 받은 경우의 효과 추정치도 알아봤는데, 두 mRNA 백신 다 1차와 2차 투여 사이 간격이 각각 21일과 28일로 상당히 길었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을 관찰했기 때문에 1차 접종의 효과 추정치를 볼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코비드-19 감염 이력이 있으면 참가자에서 제외했지만 이전에 감염이 됐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대상자가 의료 인력들이라는 점에서 기인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나 여부, 빈도는 Occupational Health Practices, 말하자면 직업적 특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료인이 백신 미접종자 일반인들보다 검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연구에서 백신 효과 추정치는 과대평가됐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과소평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두 종류의 mRNA 백신 접종이 코비드-19 예방에 의료인들의 경우에도 또 실제 생활의 경우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므로써 임상시험 결과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대유행 및 신종 변종에 대해서는 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